비로소 그 팀을 CP로 하여금 꾸려줍니다. CP가. 자, 그 팀을 꾸릴 때 AD, 어시스턴트 디렉터, 우리가 PD, 조금 이따 PG 얘기합니다만 PG로 입사를 하면 AD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AD들이 몇 명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FD, 프로 디렉터도 여기는 표기 안 됐습니다만 연출 파트에서 일하지만 프리랜서예요.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구성 작가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메인 작가의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면접을 통해서 PD의 면접을 통해서 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팀이 꾸려지면 CP 밑에 CP는 적게는 4개, 5개 프로그램에서 그 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부, 2부, 예능 1부, 2부, 3부. 국에서, 예능 국에서. 그러면 그 부서의 PD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4개, 적게는 4개 정도, 5개 정도 해서 많게는 7, 8개까지도 합니다. 그 부서에서. CP 밑에서 PD들이. 자, 뭐 회사마다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때 이제 CP 밑에 PD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는요, PD가 내는 경우도 있고, CP나 국장이, 자, 이런 거를 한번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보지. 경영진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협찬을 얻었다든지 해가지고. 자, 거의 대부분은 PD가 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특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CP가 지정을 해서, PD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특집. 예를 들어서 방송 대상, 시상식, 뭐 연예 대상, 원래 그 정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경우, 또 특집성 이런 것들은 CP가 국장이 그 지정을 해서 해요. 자, 이번 거는 성격상 예능 일부에서 한번 맡아보지, 국장이 얘기하면 CP가 그 중에서 자기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그 PD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은 그런 특집성 말고는 PD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기획안을 내서 팀을 꾸려서, 그게 또 기획안이 통과되면 팀을 꾸려서 기획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획서라는 거는 제작의 기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기획서를 탄탄하게 잘 만들면 제작도 탄탄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밀하게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5W1H라든 얘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주 그거와 더불어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획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에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게 기획서잖아요. 저 제작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획안이나 기획서는 허락해 주십시오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제작할 수 있도록. 자, 기획안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과가 되면 제작을 한다는 전제로 이제 자기 본인들이 탄탄한 기획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구성 인원은 CP 아래에 PD, 그다음에 AD들, FD들, 그다음에 구성 작가로 시작이 됩니다. 프리프로덕션. 그리고 나서 촬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제작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드라마 같으면 아까 시납시스도 있고, 뭐 시납시스는 기획 단계에서 벌써 이루어지는 거고, 구체적인 대본도 있어야 되고, 구성안이 있어야 되고, 큐시트가 있어요. 큐시트라는 건 한 장의 종이에요. 종이. 시트라는 건 종이를 얘기합니다. 한 장. 물론 특집성으로 한 서너 시간, 2-3시간 하는 큐시트는 뭐 여러 장이 있겠죠. 가요대제전처럼 뭐 이런.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큐시트예요. 큐시트와 구성안은 다릅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실무에서 했던 것들을 제가 각 장르별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방송 구성 실습에서는 큐시트도 마찬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로도 좀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TV 제작 쪽에서도 좀 보시고. 자, 대본도 작성, 라디오스타 대본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송사 내부 규정상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아주 일부를 보여준다든지 잠깐 이렇게 강의 시간에 보여드린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기획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FD라든지 그 구성 작가분들은 프로그램의 유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이에요. 메인 작가 밑에 세컨 작가, 그다음에 막내 작가까지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적게는 4명, 5명에서 붙어서 많게 특집성은 10명 가까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메인 작가들과 좀 그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죠. 그래서 메인 작가들 다 그 작가들을 알 수는 없으니까, 또는 또 세컨 작가가 또 그 밑에 그 작가들과 또 잘 알고 호흡이 맞는 그런 사람들 구성이 되죠. 그래서 AD들이 몇 년간에 거쳐서, 좀 이따 PD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몇 년간에 거쳐서 어시스턴트 디렉터 역할을 하다가 각 부분마다 하다가 PD로 입봉을 하게 되면 주로 세컨 작가들,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많이 했던 중에서 조금 그 호흡이 맞았던 친한 그런 분들이 메인 작가로 같이 입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사교양 작가, 그 다음에 보도제작 구성작가, 스포츠에도 일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예능 구성작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한 프로그램만 하지 않습니다. FG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사의 프로그램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 좀 이해도 바라야 되고, 그러나 솔직히 어떤 페이 부분이라든지 그 페이가 좀 많은 메인 작가에 비해서 경력이 적은 분들은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FD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사의 그 방송사 한쪽에 소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있었어요, 계약적으로. 그러나 그 노동법이 변하면서 이게 이제 한쪽 회사에 있을 수 3년 이상 있으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에서부터서 일단 정규직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의 정규직들. 기자는 크게 넓게 얘기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자는 한 번에 똑같이 채용을 해서 로테이션을 합니다. 순환근무,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문화부, 사회부. 그래서 처음 뽑히게 되면요, 사회부에 거의 가게 됩니다. 사회부 일거리가 아주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주로 경찰서 출입 기자, 우리가 이제 통상 사스마리 기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몇 년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24시간 사건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회사에 못 들어옵니다. 다른 출입처 기자들도 정치부, 경제부 거의 회사에 잘 안 들어와요.
출입처로 바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자실도 있고 관공서에 하기 때문에 경찰서도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된 직업이고 기자들은 혼자서 뛰는 직업이잖아요. 우리 PD분들처럼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기자와 일반 기자 단 둘이서 이렇게 뛰는 직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영향을 여기 있는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의 인터뷰부터 장관 또는 정치인들, 기업체 회장 또는 조직 폭력배까지 또는 노동자까지 어떨 때는 사건이나 또는 이슈화되는 어떤 그런 어젠다가 있으면 어디든 취재를 하러 가는 그런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로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온순해 보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신입사원 몇 년 지나고 나면 사건 사고를 이렇게 팔로하다 보면 좀 전투적이 돼요. 눈에 힘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뭐 국민의힘이라 요즘에 정치인들이 특히 MBC 기자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많이 진출을 했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근데 국민의힘의 그 김은혜 대변인도 기자 시절에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 굉장히 유순했던 사람이 어느 그 신입사원 제가 그걸 알아요. 그 사건 사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일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근데 일단 굉장히 단단해지는 모습. 그래서 사회부 기자를 신입사원 때 많이 시킵니다. 특히 경찰서 출입 기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기자가 있다면 카메라 기자가 있죠. 카메라 기자가. 다음 스포츠 기자. 카메라 기자는 뭐 어디 정치부 공개부 할 거 없이 같이 그 사건 사고나 또는 기사거리가 있으면 그 일반 기자 그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기자, 스포츠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입니다. 스포츠 취재. 그 다음에 편집 기자들 있죠. 편집부에 편집하는 그런 사람들. 보도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부조정실에서 뉴스, PD 다 기자 출신들이 합니다. 기자들이 하게 돼요. 보도 제작 부문. 그러니까 크게 보도 부문은 보도국과 보도 제작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도국은 뉴스 전문, 그다음에 보도 제작국은 탐사 보도라든지 토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죠, 국이죠. 자,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럼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프로듀서는 PD는 자 프로듀서란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일제시대 때 자네예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PD 프로듀서 근데 이게 잘못 전달됐어요. 순서가 왜 그러냐면요. 그 프로듀서라고 하면 영화 쪽에서는 그 제작 담당 그러니까 뭐랄까 제작자 우리 뭐 작품상 할 때 제작자가 나가서 봤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제작자 또는 정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요. 그 밑에 디렉터가 있어요. 디렉터. 그리고 그 디렉터를 보조하는 사람이 AD입니다. AD. 어시스턴트 디렉터. 신입사원들은 AD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FD는 프로 디렉터예요. 그냥 큐를 주고 말하자면은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임무들이 다 다르죠. 예산 짜고 하는 건 AD들이 다 하고 어느 정도 편집들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사전 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AD입니다. PG가 되기 전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PG를 도와서 하는 그리고 훈련을 하는 거죠. AD로 입사를 하면 보통 능력과 방송사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람이 있고 없고를 많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드라마가 가장 입봉이 좀 느리죠. 많은 세월 동안 해요. 보통 6년, 7년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AD 생활. 예능 부분이 그 중간 형태, 시사교양이 좀 빠른 편입니다. 자, PD가 미국에서 PD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그 잔해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PD 밑에 디렉터가 있고 AD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PD가 디렉터도 하고 기획도 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본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냥 P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AD로 가요. 디렉터가 없이. 디렉터 역할까지 다 하잖아요. 제작을 하잖아요. 사실은 PD는 프로듀스로서 기획 단계에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출연 인물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는 사람 프로듀서예요. 그런데 제작은 디렉터가 하는 거고 그 시스템을 넘어뜨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나왔냐. 그래서 CP가 나온 겁니다. 치 프로듀서가. 그래서 미국으로 말하면 프로듀서가 우리나라에서는 치 프로듀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PD가 미국에서는 디렉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명확하게 갈려 있어요.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 기획 단계죠. 그리고 제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제작을 완성하는 단계가 편집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작 단계와 완성 단계를 포함해서 제작 메이킹입니다. 기획 단계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텝이라는 말을 제작하는 사람,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이킹 아시겠어요?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디렉터들은 미국에서는 디렉터까지도 스텝으로 들어가요. 스텝의 영역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많은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요. 뭐 또 중국과도 제가 복면가왕 목명가왕이라고 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판매가 돼서 제가 거기 가서 몇 회까지 고정하는데 PD는 프로그램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감독으로서 총 감독으로서 가서 좀 세팅하는 데만 좀 이제 협조를 했는데 전혀 달라요. 시스템이 정말 다릅니다. 쇼 프로그램이잖아요. 쇼 프로그램인데 정말 콘티 짜고 영상 제작하는 데까지가 촬영 감독이 다 해요. 유럽도 그렇게 한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우리나라 MBC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래더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들과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중국도 PD는 그냥 기획 단계예요. 출연시키고 예산 짜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뭐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PD는 채용을 할 때 크게 그 편성 PD가 있고, 편성 PD는 라디오, TV를 망라합니다. 그 다음에 주조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주조정실, 그 다음에 드라마 PD가 있죠. 그 다음에 시사교양 PD, 예능 P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PD를 제외한 TV 이쪽에서는 편성 PD, 그 다음에 시사, 그러니까 보도 제작국에서 하는 PD들은 다 기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PD들은 크게 5가지입니다. 편성 PD,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편성 PD, 두 번째 드라마, 그 다음에 예능, 그 다음에 시사교양 PD. 또 한 분야는 스포츠 제작 PD입니다. 스포츠 제작 PD. 스포츠
중계방송 많잖아요. 오락으로 들어가지만 유형이 그 부문의 직제상 스포츠 기자, 취재 기자가 있어서 스포츠국을 일러서 스포츠 취재부와 스포츠 제작부가 있어요. PD들이 하고 제작부는 취재부는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도 쪽으로 속합니다. 같은 스포츠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그램 성격은 오락적으로 하죠. 중계방송은 운동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PD는 그렇게 5 분야로 채용을 따로따로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팁을 더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논술 시험 여러분. 그래서 기자들 논술과 그다음에 이 PD들 논술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 사람들의 그 뽑는 분야에 그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논술은 주로 사건 사고나 어젠다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기승전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논리적으로 기자 취재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거기에 맞게 적합한 논술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PD들은 그러한 양식보다는 주로 자기의 창작적인,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반드시 가미가 돼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창의적인, 그러니까 기자들은 사실과 사실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보가 많아야겠죠. 그런데 PD들은 창의적 부분을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준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영상미술 선생님 뭐 면접관도 해보고 하물며 출제자도 해봤어요. 그래서 영상미술 부분은 그 아나운서 부분처럼 콘텐츠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기술도 그렇고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나운서들은 출연하는 사람들이고 영상미술 쪽에서는 스텝으로서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영상이 아까 카메라 기자 보도 쪽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 그 보도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녹화라 그랬죠. 취재해서 녹화해서 편집하는. 영상미술은 생방송도 있죠. 영상은 제작 카메라는 야외 스튜디오, 그다음에 EFP 스탠다드, 그리고 뭐 중계 방송,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총망라해서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보도마저도 뉴스센터에서도 하고 중계차를 타고 실시간으로 생방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 카메라 기자들이 하지 않는, 하물며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중계차를 대고 취재 카메라 기자들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 뉴스용으로 그때 중계차에서 생방을 하거나 녹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방송 장르에서 화면에 나오는 모든 장르 그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작 카메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로테이션으로 야외와 스튜디오 그리고 전 분야의 장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PD들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시사교양 그리고 기자들 비해서 전방위로 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방송 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또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전방위로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현상이라고 뭐 권장을 할 만한 그런 권장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에요. 어쨌든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촬영도 엄청나게 특수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스킨스쿠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수중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 촬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선생 같은 경우는 3D 촬영 뭐 이런 것들 좀 특화해서 제가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또 후배들은 VR 또는 AR, VR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도 하고 특수 스테디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 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촬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든지 렌즈의 사용법이라든지 그래서 드라마는 또 굉장히 카메라가 기종이 또 그 하이 데피니션이 돼야 되거든요. 하이 데피니션 감도라고 얘기했죠. 선명도. 그래서 그런 그 렌즈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아나운서부터 여기 나오는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개그맨, 그다음에 기타 또 여러 사회 각 분야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알다 보니까 상당히 보람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술 분야는 크게 세트 디자이너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나눠져요. 컴퓨터 그래픽도 제작 CG가 있고 보도 쪽으로 가 있는 CG가 있습니다. 채용을 같이 해서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세트 디자이너에서는 세트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뭐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 헤어 하는 사람들, 또 뭐 한초 의상, 그다음 소품 담당, 그다음에 대도구, 소도구 합니다. 대도구라는 것은 큰 소파라든지, 그다음에 가구 이런 것들, 냉장고, 대도구. 소도구는 전화기, 컴퓨터, 팩스, 의자 이런 것들을 소도구라고 해요. 그리고 소품은 액세서리 같은 거는 소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조그만 그 장식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품입니다. 소도구와 소품이 조금씩 다르죠. 소품은 아주 작은, 소도구는 조금 그거보다는 범위가 큰 거. 대도구는 큰 것들.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술 파트. 기술을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엔지니어들 경력이 많이 되면 능력이 있는 분들 순서로 해서 기술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 TD가 되는 거고, 오디오, 비디오 감독, 그 다음에 비디오 감독들은 멀티 카메라에 있어서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하는 EFP 카메라는 카메라 감독 자체가 비디오 톤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그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스스로가 오디오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조명까지도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카메라 감독들이 다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는 할 때는 오디오하고 조명은 외부 업체들이 많이 와요. 자, 그 본사 스튜디오에서 할 때 조명 감독들이 본사 카메라 조명 감독들이 하죠. 야외에서 예를 들어서 큰 대형 쇼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조금 이제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런 비디오는 멀티 카메라에 있어서 여러 카메라의 톤을 같이 한꺼번에 맞춰주는 거예요. 중계방송에서 뭐 어두운 데서 막 그 흑인
월드컵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면요, 비디오 감독들이 가장 그 저기 뭐야 혼이 많이 납니다.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시로 타이틀샷 같은 경우 그냥 수시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 아이리스를 만져줘요. 그다음에 그늘진 곳, 건물의 그늘진 곳으로 공이 들어가면 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운동장에 그 어떤 건물에 그늘이 져가지고 그랬을 때와 밝은 쪽으로 나왔을 때 이런 걸 수시로 봐줍니다. 골프 중계에서는 카메라 감독, 촬영 감독들이 그 작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골프공을 팔로우를 하잖아요. 카메라로는 팔로우가 돼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때 비디오 감독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하는 그 요령이 있어요. 자, 야구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기술, 비디오 감독, 조명 감독, 그 다음에 오디오 감독, 그 다음에 기술 연구소 같은 데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디오 감독, 그 다음에 또 송신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라디오 기술부, 보도 기술, 보도국에서만 하는 사람들, 뉴스센터에서, 라디오에서 하는 한 번에 다 채용을 해서 로테이션을 다 합니다. 순환 근무를. 아나운서는 아나운싱이라는 게 알림이에요. 알리는 사람이죠.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TV로 나눠주는데, 아나운서는 방송의 꽃이라고도 말씀 많이 옛날에 했고, 앵커들 이렇게 또 부서로 말하면 정치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TV 화면에 많이 나와야 되죠. 아나운서로 뽑혔는데 TV에 잘 안 나오고 맨 라디오나 나오고 하면 아나운서 맞아? 친구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TV 화면에 잘 비춰지지 않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에 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라디오뿐이 아니고 다른 파트로 정근을 시켜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나운서들 그 1부, 2부, 3부 보통 나눠서 1부는 뉴스 전담, 2부는 시사교양과 예능 담당, MC 진행자, 그 다음에 3부는 뭐 스포츠 중계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순환 근무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 근무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어도 서로 이렇게 조금씩 일들을 나눠서 합니다. TV 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스포츠 중계가 엄청 많을 때, 종목이 많을 때, 이럴 때는 다른 파트, 다른 부서의 아나운서들이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국이죠. 영상미술국, 아나운서국처럼 다 어떤 파트든 로테이션을 해요. 순환근무. 다만 기자들도 정치부, 경제부 다 로테이션한. 다만 PD 직종은 드라마면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간혹 가다가 시사교양 PD가 예능 PD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능 PD가 드라마 PD로 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아주 또 2시간이 다 돼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경영 파트 말씀드렸고, 자, MC는 연예인들이 할 수도 있고, 아나운서가 할 수도 있고, 둘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리포터, 기자라고 말씀드렸죠. 기자들, 외국에서는 리포터라고 하지만, 우리는 리포터가 따로 있죠. 프리랜서들입니다. 기상캐스트도 있고, 계약직이죠. 주로 기상캐스터들은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정규직으로 많이, 계약직도 정규직 중에 한 분야입니다. 일반직과 계약직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규직. 그다음 기자는 이제 이 중에서 또 앵커들로 선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앵커들을 뽑을 때 보도국에서 국장이나 본부장이 또 사장이나 심사숙고를 하죠. 앵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뉴스 앵커들은. 그래서 그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트, 뭐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앵커를, 기자에서 앵커로 발탁될 때는. 그다음에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해설자, 시사 패널, 기타 출연자 분들은 다 프리랜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연기를 꿈꾸는 분들도 가끔 있을 텐데, 자, 연기는 주로 그 분야가 연극, 뮤지컬, 그다음에 TV, 영화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물론 이제 광고 모델로도 나오지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연기자들은 비디오,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오디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연극 배우부터서 시작하기를 정통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이잖아요. 연기가 그저 연극과 뮤지컬은. 그렇기 때문에 관객을 직접 상대해서 하는 그런 오디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탤런트는 그 TV 화면에 나오는 연기자, 그다음에 영화 배우는 영화에 나오는